자, 오늘은 17차시 발전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이야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잘 재울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발전기는 원리가요. 새로운 건 아니고 지금 3시간째 하고 있는 전자기 유도 법칙에 의해서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발전 방식이 최종 단계에서는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에 따라서 전기 에너지가 생산되기 때문에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보다 조금 더 자세히 깊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거예요. 조금 어렵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뜻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전기에는요, 프로펠러 모양의 터빈이 있습니다. 프로펠러 모양의 터빈이 어떤 거냐면 교과서 281쪽에 보면 여기에 발전소의 터빈과 발전기라는 그림이 있는데 요게 터빈이라고 불리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 개의 날개가 달려있죠. 일종의 프로펠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유체의 흐름으로 대부분은 이제 증기를 통해 작동되는 경우가 많고요. 유체의 흐름이 회전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만들어주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제 프로펠러 모양의 터빈을 돌리면 발전기의 자석이 코일 속에서 회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지난 시간에 실험을 해봐서 알겠지만 자석이 움직이든 코일이 움직이든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자석이 가만히 있고 코일이 회전하든 아니면 코일이 가만히 있고 자석이 회전하든 하여튼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어쨌든 이 상대적인 회전 운동이 있게 되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게 됩니다.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면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이 유도 전류가 결국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의 일종인 전기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도 전류가 자체가 전기 에너지는 아닌데요. 유도 전류로 전기 에너지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장치가 바로 발전기고 그 원리가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그림은 제가 직접 그림을 그린 겁니다. 네, 잘 그렸죠. 2시간 37분 걸렸는데요. 여기 그림을 직접 그리게 된 이유가 제가 통합과학 교과서를 여러 개 뒤져봤는데 요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바퀴 돌아가는 게 한 사이클이거든요. 이게 이제 반복되면서 일어나는데 한 바퀴 돌아가는 거를 전체 다 표현한 그림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잘 그렸죠? 네. 요게 도선이에요. 도선인데 여기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죠. 이불로 구분해서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전류가 요 긴 쪽에서 들어가가지고 짧은 쪽으로 나온 것을 빨간색, 요것처럼 짧은 쪽에서 들어가서 긴 쪽으로 나온 걸 파란색으로 그렸는데 여러분은 흑백으로 보이죠? 네. 내년에 물리학 1을 선택하면 컬러로 된 프린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1학년 전체니까 컬러로 뽑기가 좀 눈치 보여가지고 못 뽑는데 물리학 1은 충분히 컬러로 뽑아도 될 만큼 인원수가 적정하기 때문에 풀컬러 프린트를 받고 싶으면 물리학 1을 선택하면 된다. 요게 이제 입체적인 그림인데 일단 이 그림에 살짝 오류가 있긴 한데요. 뭐냐면 N극과 S극을 분리할 수는 없어요. 사실 여기 S극이 있고요. 이쪽 편에는 N극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N극, S극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N극에서 S극을 향하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있는 공간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자기장은 변하지 않고요. 얘가 회전을 하게 되면 요 자기장 중에서 요 코일 면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성분이 바뀌어가지고 자속이 변해서 유도 전류가 흐르는데 당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죠. 일단 이게 입체적이어가지고 좀 약간 상상력이 필요한데 이게 2차원 평면에다 그리다 보니까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요 사각형 도성고리를 출석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석부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방향으로 직사각형 도성고리가 있다라고 치고요. 요 펜이 자기장을 나타내는 화살표라고 나타내면 지금 이렇게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이제 요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반 바퀴 돌아간 거예요.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한 바퀴가 돌아간 겁니다. 그거를 이제 한 바퀴 돌아갈 때까지 그림을 그린 겁니다.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딱 90도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0도면은 이게 한 45도, 한 90도 이렇게 돌아간 거고요. 이 90도 단위로 뭔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고 나서 또 이렇게 바뀌었다가 이렇게 바뀌었다가 이렇게 돌아가면은 이제 한 바퀴 돌아간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때 얘가 변화하기 때문에 유도 전류가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얘가 변화해서 유도 전류가 생기는 겁니다. 요게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이 납니까? 예, 자기력 선속이라 하기도 하고 자기 선속이라고 하기도 하고 더 줄여서 자속이라고도 하는 물리학의 3대 은핵 중에 하나였죠. 부산은핵. 예, 기억이 납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정의대로 치면은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변하면 자속이 변한다라고 볼 수도 있고 정확한 정의는 B-QS였죠. 비수직 S. 수직이라는 뜻입니다. 요거 아니고. 그래서 요거는 그럼 수직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 요 S가 그 코일이 이루는 면이거든요. 그 면의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기장 성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자기장은 그대로 있는데 코일이 회전하게 되면 얘가 변하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수학적으로 요 B-QS 한 거랑 BS-Q 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자기장을 건들지 않고 면적을 분해해 가지고 자기장이 수직으로 통과하는 면적을 곱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로도 설명을 해볼까 해요. 그래서 얘가 변한다 혹은 얘가 변한다 혹은 얘가 변한다고 해서 이제 자속이 변하는 경우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자속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는 어느 거로 판단해도 상관이 없는데요. 근데 최종적으로 유도 전류의 방향을 구하려면 이 방법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 난무하네, 그지? 빠큐도 있고, 요것도 여기죠. 넘어가겠습니다. 왜 모른 척해? 나는 말 안 했다. 자, 이거 하나하나 이제 설명해 볼게요. 이게 세 가지 중에 편한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 문제는 세 개 다 불편하다는 게 문제인데 그래도 자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 이쯤 설명할 때 이제 거의 절반 정도가 잠이 들 겁니다 아마. 이거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보통 통합과학에서는 근데 요 방법하고 요 방법으로 주로 설명을 하거든요. 일단 설명을 해볼게요. 자,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자속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경우는 보면은 자, 자기력선이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막 선이 있거든요. 근데 보면 요 코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를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기력선은 하나도 없죠. 무슨 말인지 방금 한 말 이해됐습니까? 자기력선이 이렇게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통과하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0이고 따라서 자속이 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철수 아니고요. 자기력선은 계속 그대로 있습니다. 자석은 안 변하니까. 근데 얘가 이렇게 이 정도 돌아가면 한 45도쯤 돌아가면 이제 여기를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좀 생기기 시작하죠. 생기기 시작하고 이쯤 되면은 제일 많이 통과하죠. 예. 그래서 이때가 자속이 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면요, 사실 요 처음과 끝만 보면요 90도 단위로 이때가 자속이 0이고 이때가 자속이 최대니까 1번에서 2번을 거쳐 3번으로 가는 상황은 자속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속이 증가한다라는 거를 이제
요 방법으로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 방법으로 설명해 보면 일단 이때는 쉽죠. 요 자기장 중에 수직 성분은 없습니다. 수직 성분은 없죠. 그래서 수직 성분이 0이기 때문에 자속이 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 상황을 부터 볼게요. 요 상이 더 쉬우니까. 자기장은 계속 변함없이 오른쪽 방향으로 일정한 크기의 자기장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이 코일면을 아예 수직으로 통과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장의 100%가 바로 수직으로 통과하는 요 자기장 성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비수직이 최대인 상황이니까 자속이 최대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S는 계속 다 똑같고요. 지금 현재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이제 오늘 하는 설명 중에서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울 겁니다. 자, 이거는 뭐 수직이지도 않고 나란하지도 않고 약간 애매하죠. 이걸 이제 분해해야 되는데 이 분해하는 방법을 알려주도록 할게요. 저 상황은 이런 거예요. 저 다시 자 추석부하고 요 펜으로 표현을 하면 지금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인데 얘를 요 면의 수직인 방향하고 면의 나란한 방향으로 분해를 할 겁니다. 분해를 할 건데 이걸 이제 벡터의 분해라고 하는데 예, 그냥 일단 설명을 해볼게요. 요 초록색 화살표가 자기장을 나타내는 화살표인데 얘를 막대기라고 생각하고 요 막대기의 꼬랑지 부분 있죠. 요 꼬랑지 부분을 요 코일이 이루는 면에 갖다 댑니다. 이렇게. 예, 갖다 댄 다음에 요 점을 원점으로 하는 두 개의 축을 세워요. 이게 2차원 평면에다 3차원을 그려서 이게 좀 어려운데 요 축이 어떤 축이냐면 이걸로 다시 설명하면 요 방향의 축이 이거예요. 이거 방향이고 요 면의 수직인 방향 축 있죠? 요게 이걸로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다음에 이 두 축 방향으로 얘를 분해할 수 있는데 분해하는 방법은 그렇게 방법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얘를 막대기라고 생각하고 요 축하고 나란한 방향으로 빛을 비춥니다. 그러면 각 축에 그림자가 생길 거예요. 예, 요렇게 빛을 비추면 요만큼은 이제 가려지겠죠? 여기 그림자가 생길 거예요. 그럼 이 축 방향, 그러니까 면과 나란한 방향의 자기장 성분이 되고요. 요 방향으로 이제 요 방향으로 빛을 비추면 요 초록색 화살표 막대기에 의해서 그림자가 요렇게 생기겠죠? 요 부분이 이 축 방향의 성분, 그러니까 이 자기장 중에서 이 코일면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성분이 됩니다. 요게 비수직입니다. 그래서 얘보다는 작죠. 얘보다는 0보다는 크고. 그래서 잘 상상해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 얘가 점점 커지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굉장히 쉽게 상상이 되면 물리학원을 주저없이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굉장히 큰 재능이 있다. 상상이 안 돼도 선택해도 됩니다. 예. 오늘까지 그거가? 오늘까지. 장사가 영 시원치 않아가지고 1등급 2명 만들기가 정말 어렵네. 38명을 만들어야 되는데 혹시 잠이 잘 안 오거나 이러면 물리학원을 선택하면 잘 재워줄게. 자, 요걸로 이제 유도전류의 방향을 구할 수 있어요. 유도전류의 방향을 그거부터 설명하고 세 번째 방법 마저 설명하도록 할게요. 유도전류 방향 구하는 거 이거밖에 없거든요. 방법이. 자, 유도전류 방향 구하는 거 내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날 때는 자기장이 두 종류가 나온다 그랬죠. 원래 그 자속의 변화를 일으켜서 유도전류를 일으키게 하는 원인으로서의 원래 자기장이 있었고 그거에 의해서 유도전류가 생기게 되면 유도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속이 증가하면 요 두 개가 방향이 반대가 되고 자속이 감소하면 요 두 개가 방향이 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이거에서 제가 조금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원래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자기장이라는 것은 요 초록색 자기장 요걸 뜻하는 게 아니고 요 비수직을 뜻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방향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속이 증가하면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요 방향과 반대 방향이 돼야 되고 자속이 감소하면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요 방향이 돼야 돼요. 그럼 제가 오른손을 들고 와볼게요. 지금 원래 자기장이니까 이 방향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자속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속이 0에서 최대인 상황으로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럼 자속이 증가하면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반대 방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 방향으로 오른손의 엄지를 향하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을 감산을 향하는 방향을 보면 긴 쪽에서 들어가서 짧은 쪽으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딴 식으로 이제 전류의 방향을 구하는 겁니다. 까먹기 전에 요 그다음 90도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다음 90도. 자, 지금 좀 전에 90도 한 거 이거 있죠? 요거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얘가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수직 방향 성분이 여기입니다. 여기. 방법은 쉬워요. 요 화살표가 어디에 있는지 보면 돼요. 그러니까 수직 방향 요 방향이 아니면 요 방향이거든요. 근데 화살표가 여기 있잖아. 오랑지 붙이니까. 그러면 이제 요 방향이 그 수직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일단 얘는 3번에서 4번을 거쳐 5번을 가는 동안 보면 자속이 최대죠. 그 얘는 자속이 0입니다. 철수 아니고. 미안하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자속이 일단 증가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수직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같다라고 구하면 돼요. 그럼 비수직 방향만 구하면 돼요. 사실 분해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비수직 방향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일단 입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제가 한번 볼게요. 자기장은 방향은 계속 똑같습니다. 얘인데 얘가 요 면을 기준으로 이쪽 편에 있는지 이쪽 편에 있는지 보면 돼요. 이 화살표가 이쪽 편에 있잖아요. 이쪽 편에 있으니까 요 녀석의 수직 방향 성분은 바로 요 방향이 되는 거예요. 요 방향. 그러니까 제가 이 그림으로 요걸로 표시해 볼게요. 자, 이게 0도, 45도, 이게 2번입니다. 90도, 이게 3번이에요. 이게 90도 다음에 135도쯤 되나? 네, 요게 이제 지금 요 그림 화면에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때 요 녀석의 수직 성분은 꼬랑지 이렇게 붙인 거 화살표가 요 면에 있죠? 그럼 요게 이제 그 비수직 방향이라고. 예. 근데 지금 자속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죠. 감소하면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보면은 전류가 짧은 쪽에서 들어가 가지고 긴 쪽으로 나오는 방향이 되니까 제가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나머지 90도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얘는 짧은 쪽에 들어가서 긴 쪽으로 나오고 얘는 긴 쪽으로 들어가서 짧은 쪽으로 나오는 게 결과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보면 요 자속이 증가, 감소, 증가, 감소가 이제 90도 단위로 반복이 되면서 계속 변하니까 유도 전류가 계속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류도 크기와 방향이 계속 주기적으로 바뀌는 이런 형태로 교류 형태로 전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방법 마저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것도 이제 통합과학 교과서에서 많이 잘 설명하는 방법인데 이번에는 그 수학적으로 얘나 같은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장은 그냥 일정한 값으로 그대로 곱하고 요 자기장이 수직으로 통과하는 코일면의 면적을 곱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자, 얘를요 쳐다보는데 어디서 쳐다보냐면 여기서 쳐다봅니다. 요렇게 하면 완벽한 눈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런 거예요. 여기 자기장이 이렇게 있고 코 이렇게 눕혀있는데 이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장하고 나란하게 딱 자기장 방향으로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장하고 나란하게 쳐다보면 자기장이 통과하는 코일면의 면적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때는 면적이 보이겠습니까? 그냥 선이 보이겠습니까? 이렇게 쳐다보면 그냥 요 선이 보이겠죠. 면이 하나도 안 보이겠죠. 그래서 얘는 요 선이 보이고 요 자기장이 수직으로 통과하는 면적은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속이 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학년 수준에서는 사실 이게 좀 설명하기 이해하기 편해가지고 요걸로 책에 설명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요렇게 여기서 쳐다보면 이번에는 선이 아니고 약간 이렇게 면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S 수직이 좀 증가한 상황이고 요 상황에서 쳐다보면 이제 면이 다 보이잖아요. 이때 이 상황에서 쳐다보면 이제 면이 완전히 100% 눈이 사각하게 생겼네. 예, 면이 이제 가장 크게 최대값으로 보이니까 자속이 최대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이나 맨 처음에 사용했던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나 자속이 증가한다 감소한다만 알 수 있지 유도 전류의 방향을 구할 수는 없거든요. 그걸 하려면 이제 요 방향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속이 증가하면 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유도 전류에 자기장 생기고 자속이 감소하면 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유도 전류에 자기장 생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좀 더 재우기 위해서.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제가 이렇게 잘 지어줍니다. 제가 전류가 이런 식으로 사인 혹은 코사인 함수를 그리면서 이렇게 생깁니다. 요게 이제 시간축이고요.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린 게 요게 이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긴 쪽에서 들어가서 짧은 쪽으로 나온 걸 플러스로 하고 짧은 쪽으로 들어가서 긴 쪽으로 나온 걸 마이너스라고 하면 얘는 지금 이런 상황이 돼요. 자 보세요. 자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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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단위로 잘 보십시오.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왼쪽 90도하고 오른쪽 90도 사이를 비교해 보면 전류의 방향이 그대로입니까? 바뀝니까? 바뀌죠. 전류의 방향이 바뀐다는 것은 그래프로 치면 부호가 바뀐다는 거거든요. 부호가 바뀌려면 0인 지점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순간이 전류가 0인 지점이에요.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고, 그리고 이 전류하고 자속이 거꾸로입니다. 전류가 0이면 자속은 최대인 지점입니다. 거꾸로 얘는 지금 자속이 0이죠. 자속이 0인 지점을 기준으로 그 전 90도하고 그 후 90도를 보면 방향이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어느 순간이냐면 그래프로 치면은 이제 전류가 최대인 지점. 자속이 0일 때는 전류가 최대인 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돼요. 요게 1에서 3번까지라고 볼 수 있고요. 3번인 순간에 전류의 방향이 바뀝니다. 바뀌어서 이 순간이 이제 5번인 순간이고요. 5번인 순간을 기준으로는 방향이 그 전류의 방향이 안 바뀌죠. 그래서 그대로고 여기 이게 이제 7번이 되겠네요. 그죠? 7번인 순간 보면 요 순간이거든요. 자속은 최대고 전류의 방향은 파란색 방향에서 빨간색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파란색 방향에서 빨간색 방향으로 바뀌죠. 그러면 다시 1번 상태로 돌아옵니다. 얘랑 상태 똑같잖아요. 그래서 요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전류가 지속적으로 생겨난다. 이게 이제 발전기에서 일어나는 전류가 생기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향을요. 요거 중에 하나만 구하면 나머지는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방향을 구했다. 그럼 이게 자속이 최대니까 전류가 0이니까 전류의 부호가 바뀌는.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바뀌겠네. 이거는 자속이 0이니까 전류가 최대인 거니까 전류의 방향 안 바뀌고, 여기는 또 자속이 최대니까 전류가 0이니까 전류의 부호가 바뀌는 방향이 바뀌는 구간이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발전기 부분은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오버해서 깊게 가르치고 매번 후회하는 부분이다. 생각보다 많이 안 자네요. 집중 안 했지 수업에. 분명히 집중하면 잠이 오게 돼 있는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교과서에 있는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쉬워요. 여러 가지 발전 방식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화력, 핵, 수력 발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세 개가 왜 나왔냐면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게 한 20년 전에는 요 세 개가 우리나라의 그 발전량을 담당하는 랭킹 1, 2, 3위였습니다. 화력이 1위, 원자력 발전이라고도 하죠. 핵 발전이 2위, 수력이 3위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근데 이게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바뀐 지 꽤 됐습니다. 1, 2위는 그대로예요. 아직도 1위가 화력입니다. 놀랍게도. 화력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2위가 원자력 발전이고요. 3위가 태양광입니다. 태양광이 꽤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통계를 내면요, 놀랍게도 몇 년 전부터 요 핵발전하고요, 그 태양광 발전을 포함한 소위 말해서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라고 불리는 에너지 있죠. 그 두 개의 발전량이 역전됐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보다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오히려 그게 좀 뒤처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저도 그 기사 보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미래의 에너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현재의 에너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교과서에는 일단 이 소단원에서는 이 세 개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 세 개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세 개 공통점이 최종 단계는 얘입니다.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화력 발전부터 볼게요. 화력 발전은 일단 에너지원이 화석 연료입니다. 이 화석 연료는 화학 에너지라고 볼 수 있죠. 에너지 형태로 치면. 그래서 화화화 다 화씨죠. 예. 섭씨 아니고. 아, 아, 미안합니다. 이거는 계획된 게 아니었는데. 화씨 섭씨 몰라? 파렌하이트식이랑 셀시우스식. 그 한자로 하면 화씨 섭씨 그 섭씨죠. 농담 아니고. 알고 있나? 그래서 화학 에너지가 일단 연소에 의해서 열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열 에너지로 뭘 하느냐? 물을 끓여요. 그러면 고압의 증기가 생기겠죠? 수증기. 얘가 흘러가면서 프로펠러, 터빈을 돌립니다. 그럼 터빈이 돌잖아요? 운동 에너지가 됩니다. 근데 뭐 역학적 에너지라고 해도 이때는 뭐 틀린 건 아닙니다. 역학적 에너지 안에 운동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보통은 운동 에너지라고 어떨 때 뭐 역학적 에너지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최종 단계는 뭐다? 이 운동 에너지가 결국에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요게 화력 발전입니다. 개념도로 보면은 이제 요거예요. 이건 다른 교과서 그림인 것 같은데요. 요 보일러에 이제 석탄이나 석유를 때우게 되면 연소를 시키면 이제 열 에너지가 발생하죠. 그걸로 물을 끓이는 거예요. 그러면 고압의 증기가 이제 터빈을 돌리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자석하고 코일 사이의 상대적인 움직임 때문에 이제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해서 전자기 유도 현상으로 유도 전류가 생기게 되는 게 이 발전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요새는요, 그 석탄, 석유를 이용하는 것을 화력 발전이라고 하고, 그 천연가스를 이용한 발전 방식은 또 따로 분리를 해서 통계를 내기도 합니다. 조금 성격이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전통적으로는 그 다 합쳐서 그냥 화력 발전으로 이렇게 묶어서 보기도 하고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 핵 발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핵 발전의 에너지원은 그 우라늄의 핵 분열 반응입니다. 우라늄의 핵 분열. 우라늄의 핵 분열 반응인데, 그러니까 우라늄도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이면 물질에 저장된 에너지는 제가 화학이라고 해서 뭐 화학 에너지라 했는데, 얘는 화학 에너지라고 안 하고 핵 에너지라고 해요. 이거 딱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면 화학 반응이 있고 핵 반응이 있는데 이 둘은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화학 반응은 원자 핵이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전자만 막 주고받고 이러지 원자 핵이 쪼개지거나 합쳐지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핵 반응은 원자가 바뀝니다. 원자 핵이 쪼개지기도 하고 서로 붙기도 하고 해서 원자 번호가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핵 반응이 그 화학 반응보다 훨씬 더 큰 에너지가 관여가 돼요. 그래서 에너지가 핵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화학 에너지라고 하지 않고 핵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핵 반응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화력 발전하고 핵 발전은요, 그 에너지원은 다르지만 에너지 2부터는 같습니다. 에너지 1, 에너지 2, 에너지 3. 아 근데 이거는 열 에너지니까 10, 에너지 10? 아 미안하다. 아 이제 준비된 거 거의 다 했습니다. 이 뒤에는 똑같아요, 진짜. 우라늄 핵 분열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면 그걸로 물을 끓입니다. 또 터빈을 돌려요. 전자기 유도로 전기 에너지 생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원자력 발전을 보면은 이거 아니네요.
보세요. 이 원자로에 이제 이게 그 우라늄 연료봉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핵 분열이 일어나면 여기 물로 감싸고 있거든 결국에. 얘가 이제 온도가 올라가서 요 뜨거운 물로 또 다른 물을 끓이는 거예요. 요 두 개를 분리하는 이유는 이제 여기는 방사성 물질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이게 뜨거운 물로 뜨거운 물을 끓이는 겁니다. 그럼 똑같아요. 전기로 터빈 돌려서 또 이게 발전기 돌리는 거죠. 그래서 뭐 다 요딴 식입니다. 자, 수력 발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력 발전은 조금 다릅니다. 근데 최종 단계는 또 똑같아요. 얘는 그 물의 포텐셜 에너지 혹은 위치 에너지라고도 하죠. 위치 에너지를 이용해서 얘를 낙하시킵니다. 그러면 물을 끓이는 과정이 없어요. 얘는 물을 낙하시키면서 그냥 그 물로 바로 돌립니다. 물도 유체잖아요. 얘로 이제 터빈을 바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걸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면 안 됩니다. 포텐셜 에너지도 역학적 에너지고 운동 에너지도 역학적 에너지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종 단계는 똑같죠. 여기 운동 에너지가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거. 자, 이제 282쪽 거꾸로 하면 787쪽이죠. 요 회복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눈 크게 뜨면 안 됩니다. 눈 부시니까. 너무 가까이 가지 마. 아 뜨거. 보일러랑 원자로가 있죠. 예? 예. 자, 그림은 화력발전소와 핵발전소의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자, 보일러에서는 무슨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어요? 그죠?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고요. 그거에 의해서 이제 전기가 터빈을 돌리죠. 운동 에너지고, 운동 에너지가 결국에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자, 원자로는 무슨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뀐다 그랬죠? 여기는 화학 반응이 아니라 핵 반응이 일어난다 했죠? 그래서 핵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고, 그 다음 똑같습니다.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열 에너지가 물을 끓여서 전기로 터빈을 돌리니까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화학 에너지 아니야? 나가 어디 있어? 나 있네. 핵 에너지. 뭐 내가 잘못 얘기했나? 못 봐가지고. 다는 운동에. 다 물어보네. 방금 다 물어봤죠. 넘어가서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거짓말입니다. 문제 두 번 풀어봅니다. 두 개니까. 2019년 3월 고2 물리학원 14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 가하나는 각각 핵발전, 화력발전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이 부분에 나중에 여러분 기출 문제를 받아보면 별로 없어요. 없는 이유가 저 뒤에 소단원에 이제 신재생에너지까지 다 배우고 나면 그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요것만 분리해서 나온 거는 몇 개 없습니다. 자, 핵발전, 화력발전인데 옳은 것 기억. 가는 핵발전이죠. 핵 분열 반응을 이용합니다. 핵 융합 반응을 이용한 핵발전소는 전 세계에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그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했고요. 실험실에서만 이루어지고 이제 갓 그 핵융합 그 지속 시간을 1분을 조금 넘겼나 못 넘겼나 뭐 이 정도예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상용화된 건 없고, 상용화된 핵발전소는 100% 핵 분열 발전을 이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핵융합이 이제 가능해지면 사회에 큰 변화가 또 한번 일어날 겁니다. 자, 나는 지속 가능한 발전 방식이다. 자, 지속 가능하다 안 하다 제가 명확하게 구분 지어 줄게요. 인간이 멸망하기 전에, 인류가 멸망하기 전에 없어지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태양을 이용한 거, 태양이 없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무한하진 않죠. 하지만 태양이 없어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입장에서는 지속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없어지기 전에 지구가 없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구에서 일어나는 각종 기상현상, 자연현상을 이용한 발전 방식은 다 지속 가능한 발전 방식이 됩니다. 하지만 화석연료는 아마 높은 확률로 우리가 멸망하기 전에 먼저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한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의 입장에서. 그래서 그러한 유한한 화석연료를 이용한 거니까 나는 지속 가능한 발전 방식이 아니고요. 자, 가나에서 열에너지, 운동에너지, 전기에너지, 에너지 전환이 공통으로 일어나죠. 뭐 화력이든 화석연료든 핵에너지든지 간에, 우라늄 핵분열이든지 간에 그리고 열에너지죠. 그게 물을 끓여가지고 터빈을 돌리잖아요. 그리고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전기에너지가 생산되니까 공통적인 부분이고,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수력은 이게 아니죠. 수력은 이제 열에너지 부분이 없으니까 이렇게 묶을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디에서 4번이 답입니다. 자, 오른쪽에 2022년 3월 고2 물리학원 2번 문제. 2번이 이가 무려 5개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림 2. 자, 이 농담을 하기 위해서 가져온 문제고요. 그림은 수력 발전과 핵 발전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빈칸 채우기 문제입니다. 자, 수력 발전은 물의 낙하를 이용하는데 무슨 에너지로 바꿔줍니까? 위치 에너지 혹은 포텐셜 에너지라고 불리는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고, 그 운동 에너지를 발전기를 통해서 전자기 유도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 되겠고요. 핵 발전은 핵 에너지죠. 핵 화화화 핵 그래서 핵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었다가 증기로 이제 터빈을 돌리죠. 운동 에너지, 전기 에너지 주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고 영상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